여러분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 전략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으로 포털 뉴스를 한번 열어보면 2026년 경제위기, 역대급 경제 침체가 온다, 주식시장 붕괴 경고, 이런 무시무시한 헤드라인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맨날 보다 보면 덜컥 겁이 나죠. 이거 지금 주식 다 팔고 현금 쥐고 있어야 되나? 내가 모은 1억이 반토막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럴 때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서 손절매를 하고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대중들이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내다 던질 때 진짜 찐 부자들은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사냥을 준비합니다. 이런 역대급 위기라고 할 때 부자들은 자산을 오히려 몇 배로 불려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경제위기설의 진짜 진실과 폭락장이 왔을 때 부자들이 싹쓸이하는 이것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언론과 미디어의 속성입니다. 미디어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중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기업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소식에 7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주가 10% 상승이라는 기사보다 제2의 IMF가 왔다라는 기사의 클릭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설은 2026년 오늘날뿐만 아니라 2020년, 2022년, 심지어 20년 전 2006년에도 매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사를 길게 들여서 차트로 보게 되면 시장은 수많은 위기와 전쟁, 전염병을 딛고 나서도 결국 오늘처럼 우상향해 왔습니다. 부자들은 이 공포 마케팅의 본질을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뉴스가 떠드는 감정적인 단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만 바라봅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가 상승률이 꺾였는지, 실업률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객관적인 숫자로 현재 경제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를 어떻게 데이터로 읽어야 할까요? 이 복잡한 경제학 용어를 사실 잘 몰라도 됩니다. 자본주의에는 큰 사이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경제가 너무 뜨거워져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이걸 여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불을 끄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걸 가을로 비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자가 비싸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람들은 돈을 안 쓰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점점 하락하면서 경제 내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미디어는 이 시기들을 딱 짚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경제가 너무 얼어붙으면 중앙은행은 다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립니다. 이때를 다시 봄으로 볼 수 있겠죠. 시중에 다시 돈이 풀리고 자산 가격은 다시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뉴스가 떠도는 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절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 즉 폭락작이 왔을 때 부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돈을 넣을까요? 바로 박앤세일 중인 우량한 자산입니다. 평소에는 비싸서 조금 사기가 꺼려졌던 미국의 1등 주식들, 글로벌 S&P 500 인덱스 펀드 또는 서울 핵심지의 부동산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대중들이 반토막이 나서 던지는 자산 어떤 것들, 백화점에서 명품을 50% 세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밤새서 오픈런 하면서 그 물건을 사기를 기다리시죠? 근데 왜 반대로 주식시장에서 우량기업이 50% 세일한다고 하면 왜 다들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될까요? 부자들은 평소에 현금을 일정 비율 비축해 둡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피가 낭자할 때 그 현금을 무기 삼아 가장 훌륭한 자산들을 골라서 쓸어 담습니다. 워런 버핏이 가장 유명한 명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탐욕스러워져라. 폭락장은 부가 이전되는 일세일대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본업이 바쁜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완벽한 최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신의 영역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시드머니 중에 20에서 30%는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세우세요. 평소에는 매달 월급날마다 정해진 금액만큼 S&P 500 ETF나 배당주를 기계적으로 사 모으다가 2026년 위기설 같이 시장에 20 또는 30% 크게 폭락하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 비축해둔 현금을 꺼내서 평소보다 2배 또는 3배 더 많이 사들이는 겁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떠드는 자극적인 공포방송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더 자거나 본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심리만 무너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용해서 줍줍을 또 시작해야 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경제 위기설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반복될 미디어의 단골 소재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시경제의 4계절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폭락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언제 찾아올지 모를 세일 기간을 위해 현금이라는 총알을 준비하며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 계좌가 막상 마이너스 30%가 찍히면 이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화에서는 주식이 폭락하든 말든 경제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밤에 2자리 뻗고 꿀잠 자면서 연평균 7에서 8% 수익을 꾸준히 내는 직장인의 최저가 투자법, 바로 올웨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해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는 눈을 가지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이어 전략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